본격적으로 한일 관계를 언급하면서 전범국인 일본의 행태에 대한 참교육과 한국의 적국이 되려는 일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독일의 쥐트도이체 짜이퉁은 과거사 문제에서 반성이 끊어진 일본을 비판하면서 일본이 경제적 도발을 하는 횡포를 부렸다는 논조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쥐트도이체 짜이퉁은 지난달 30일 한국과 일본 역사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과 관련 700억 유로의 무역 규모, 양국 간의 여행객, 개인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일본 측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횡포로 한일 갈등을 격화시켰는데 한국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폐기해 대응했다면서 양국과 동맹관계인 미국 정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에 대해서도 아베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강요로 화해 협약을 맺었는데 다시 이 문제가 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이 요구가 1965년 맺었던 기본 협약을 모두 뒤집는 것이라고 반발했다면서 당시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당시 한국은 군사 독재자 박정희의 지배에 있었는데 그는 과거 일본 황제를 위해 전쟁터로 간 일본군 장교였고 그래서 현재 한국은 당시 조약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의 원한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베는 위안부가 일반적인 성매매를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도 참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으며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망하면 한국의 원한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일본의 생각은 맞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일본은 그들의 역사를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늘 다시 그 역사에 끌려다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3일에도 성난이들의 협박전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전시된 소녀상의 철거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본 우파들이 얼마나 잘 조직화됐고 힘이 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너무나 정상적이고도 당연한 논리의 기사들입니다. 그럼 이런 기사를 실었던 독일이 걸어온 길을 한번 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만행에 대한 독일의 진심 어린 사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지난 1일 폴란드 중부 비엘룬에서 열린 전쟁 발발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거듭 용서를 구했습니다. 비엘룬은 나치 독일이 1939년 9월 기습적으로 공격해 세계대전이 시작된 곳입니다. 당시 민간인 1200여 명이 숨졌고 이후 5년간 전쟁으로 폴란드에서는 유대인 300만 명을 포함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600만 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주된 행사에서도 과거사를 반성했습니다. 이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독일 대통령이 보인 역사를 직시하는 행동에는 용서하고 우정을 쌓을 힘이 있다고 평가했고 이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에 대해 화답한 것입니다. 과거사를 대하는 독일의 자세는 새삼스럽진 않지만 반성은커녕 피해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는 같은 전범국인 일본 아베 정권의 형태는 독일의 진정성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독일의 배상 노력도 끝이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독일 정부가 홀로코스트 생존자 수천 명에게 매달 수백 유로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소식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은 1952년 이후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에게 총 80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해결됐다는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시비를 거는 아베 정권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이웃 유럽국들과 화해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을 끝냈다거나 한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경청하기는커녕 관방장관 입을 통해 한국은 대법원 판결로 만들어진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늘어놓았었죠. 아베 정부는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을 근거로 경제 보복을 가한 것도 모자라 한국 정부가 촉구하는 제대로 된 대화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다시 전쟁 가능국으로 가기 위해서 피해국인 한국을 다시 능욕하면서 극우 세력을 규합하고 이를 통해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정권 마지막 개각을 통해 극한 우익들을 전면에 포진시키면서 축배를 들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이웃국이 아님을 직시하면서 이상 보물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일본 추석 여행 기사를 보면 일본 여행객이 감소했다고도 나오지만 또 어떤 기사에는 일본 여행이 매진됐다고도 나옵니다.
그러면 기사를 보는 우리들은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일본 여행의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석 여행이 매진됐다는 기사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연휴 전날인 11일과 연휴 첫날인 12일에 인천에서 출국하는 일부 일본 항공편이 전부 매진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11일 좌석이 전부 매진이 됐고 12일 운항편도 몇 좌석을 제외하고는 전부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오사카와 도쿄 역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좌석이 거의 매진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사카는 불매운동으로 순위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일본 여행 티켓이 매진된 건 맞지만 매진된 좌석은 대부분이 적관공사에서 이른 시간대에 특가로 내놓은 상품이 매진된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불매운동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안 가니까 최근에는 일본에서 서울로 가는 만원대 항공권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번 불매운동으로 한국과 일본을 가는 항공편 수요가 급감한 데다가 만원대 특가 상품까지 나와서 일부 노선이 매진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집계를 알아보려면 인천공항 항공사와 우리나라 여행사 중 상위권에 있는 하나투어, 모두투어의 자료를 봐야 됩니다. 우선 가장 정확한 인천공항 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추석 일본 여행객이 11만 명 정도였지만 올해는 5만 명 정도로 줄어서 작년 대비 52.7% 감소했고 일본 일일 평균 이용객도 작년에는 2만 명 정도였지만 올해는 11,000명 정도로 43%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 일본 여행객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거의 없었다. 이번 추석은 예년 명절보다 연휴가 짧고 불매운동 영향으로 인천공항을 통한 출국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에서는 일본 여행자 수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77% 정도 줄었다고 밝혔고 모두투어에서도 작년 대비 83%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추석 여행에 항상 인기가 있었던 오사카는 동남아나 중국 등에 밀려서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일본의 온천 지역으로 유명한 료칸 세이코에는 9월 한국 관광객이 단 한 명도 예약을 안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약이 아니라 8월 한 달간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안 간 일본의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관광으로 유명한 나가사키와 홋카이도의 하코다테인데 이 두 지역에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한 사람이 휴가 기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불매운동으로 일본 항공편도 감소했고 저가항공사에 저렴한 특가 상품까지 나와서 일부 노선이 매진됐다는 건 조금 안타깝지만 불매운동 시작한 지 이제 2달 조금 넘었고 이 정도 효과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매운동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장의 효과보다 이 불매운동이 꾸준하게 지속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결정에 일본이 발끈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은 로비를 해도 결국 안 되더군요. 해당 뉴스가 나간 후 네티즌의 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해당 분야에서 처음 있는 결정을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셰런 쿼크 실바 의원실 박동욱 보좌관에 따르면 주의회 상원은 지난 9일 늦은 밤에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 한글데이로 제정하는 결의안 ACR 109를 40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주지사 서명이 필요 없어 올해부터 10월 9일이 한글날로 지정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ACR 109를 발의한 커크 실바, 한인 1.5세 최석호 의원, 미켈 산티아고 의원은 결의안 번호가 ACR 105였으나 한글날을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일부러 제출을 미뤄 ACR 109, 10월 9일에 해당하는 숫자로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통과된 이 법안이 의원들이 발의하면 쉽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분류되는 언어의 날이 지정되는 것은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미국 안전보장국에서 시민에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배우기를 독려하는 5개 언어 중 하나이고 대입시험 과목에 포함된 10개 외국어 중 하나로 현재 미국에서 5만 명 이상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한인 단체들은 한국어가 미 대입시험 과목에 포함되고 K-팝, K-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것에 힘입어 한글 교육이 활발해지자 한글날을 주 차원의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져 법안도 통과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 네티즌은 요즘은 공항에서 작년부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어 안내방송이 나온다며 미국 주요 공항에 가면 한국어를 들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와이같이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일본 방송도 많이 나오지만 주요 공항은 한국어가 아시아 최초로 방송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덧붙이며 일본은 로비까지 했지만 결국 미 연방교통청에서 거절한 것 같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여행을 많이 다니고 미국은 재미교포도 많아 그와 같이 된 게 아닐까 하는 토론도 벌이는 등 한국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과 똑같은 날에 한글날이 지정된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 관련해서 작년에 도산 안창호 선생 탄생일인 11월 9일을 도산 안창호의 날로 지정해 선포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는 도산 선생의
사고를 딴 인터체인지도 있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해온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는 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관련 반대 움직임도 거셉니다. 일본인이 많이 살아 영향력이 크다는 샌프란시스코도 소녀상을 철거 안 하면 자매도시 결연을 끊는다고 오사카시가 협박했으나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철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오사카는 두 도시에 60년 된 자매 결연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일각에선 일본이 미국을 최우방이라고 하지만 미국 현지에선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많아 일본에서 발끈한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진튜브의 비진입니다. 불매운동 2달 만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일본 기업이 나왔습니다. 일본 2대 자동차 메이커 회사인 닛산은 한국 시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요타, 혼다와 함께 일본 3대 자동차인 닛산은 지난 2004년 국내 시장에 진출했지만 올 들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닛산의 지난달 한국 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58대로 지난해와 같은 달보다 88%나 급감하였고 인피니티는 57대로 68%나 줄었습니다. 닛산의 한국 시장 철수 소식은 외신에서 제일 먼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 닛산 자동차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여러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닛산 고위 관계자가 지난 8월 매출이 크게 떨어져 한국에서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닛산 철수 검토 소식은 미국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었으며 중동 및 아시아 방송에서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닛산과 다른 일본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자동차에서 맥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소비자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결국 세계적인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가 한 달간 100대도 안 팔려서 철수하는 건 매우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 닛산은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대해 추측성 보도에는 내부 방침상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닛산의 결정은 불매운동 이후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다른 일본 대형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도 한국인들은 일본 맥주에 맛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일본 기업의 불매운동 타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일본의 한국 맥주 수입은 전년 대비 8월 97% 급감한 것이 놀랍다고 표현하였으며 유니클로 및 일본 자동차 판매도 감소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일본 여행도 급감하여 일본 아베 정부 경제정책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일본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사태와 관련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 향해서도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지만 원인 제공자인 일본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며 이 문제가 안보 이슈로 번지는 것을 우려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경제 도발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8월 일본 자동차 판매량이 닛산은 87.4%나 줄었고 혼다도 80.9%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도요타의 렉서스만 유일하게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렉서스의 8월 판매가 전년 대비 7.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학살 문제로 독일이 몇십 년 동안 사과해도 아직까지도 독일차 점유율은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일제치하 35년간 일본에 당한 치욕, 우리는 제대로 사과도 받지 못하였고 파렴치한 일본 정부는 또다시 대한민국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단결된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